우선 1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바닥 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구획 중심선 추천없습니다. 2번입니다. 필로티 부분은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의 전용 선행인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번 지하층이란 건설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4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의 건축물은 다중 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것 특수 구조 건축물이죠. 5번 현지 보존 이전 보존을 위하여 매장 문화재 보호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9번에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종류를 다양한 형태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를 기준으로 고층 건축물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저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이러한 고층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구분하죠. 그리고 작년 기출문제 출제되었던 것이 다중 이용 건축물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16층 이상의 건축물. 만약 층수가 3층 이상이라면 고층 건축물이고 16층 이상이라면 다중 이용 건축물. 그리고 11층 이상이라면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이죠. 소방대에게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가 공급되게 되는데 그 중에 소방 펌프의 기능은 지표면으로부터 40m까지 중력을 거스리는 물을 뿌리는 장비입니다.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4m를 한계층으로 보는데 10층 이하의 건물의 경우는 화재 발생 시에 소방대가 출동하여 쉽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지만 11층 이상의 건물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건물은 화재에 취약하여 자체적으로 충분한 화재 대처 시설을 갖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항상 11층 이상으로 봐놓습니다. 16층은 다중이용 건축물, 30층은 고층 건축물이죠. 그리고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조물은 판문숙 6가지를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종교시설, 종합병원,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숙박시설. 이러한 부분에 전시장과 동식물은 제외되었던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올해 법을 개정하여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여기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 외 바다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12가지 형태를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교되는 것으로서 특수구조 건축물을 두고 있는데 이 특수구조 건축물은 과거의 경주에 대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 하는 도중에 눈이 많이 와서 건물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우리 건축부에서는 특수구조 건축물을 두었는데 돌출된 차용으로서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되었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의 건축물, 특수 설계 건축물의 경우는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의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라 특수구조 건축물이죠.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건축물 규모를 따지게 된다고 하면 건축 면적과 연면적, 높이, 층수를 건축물 규모를 따지는 기준이라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 건축 면적은 하나의 대지에 대지 소유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공간, 그러한 것들은 건폐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부분, 그러한 것들을 건축 면적이라 하는데 이러한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하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면적을 구성하는 요소는 바닥 면적입니다. 이 바닥 면적과 건축 면적은 서로 비슷한 개념이지만 서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건물 한 동을 기준으로 가장 끝에 있는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하고, 여기 바닥 면적은 건물이 3개 층으로 구성되게 되면 그 3개 층마다 가장 끝에 있는 벽, 기둥 있죠. 그 벽, 기둥,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바닥 면적은 3개 층에 걸쳐 가장 끝에 있는 벽, 기둥, 가운데선으로 연결된 것으로서 이를 구획 중심선이라 표현하는 반면, 건축 면적에 대해서는 외벽 중심선이라 표현하며 그 단위 면적을 설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명한 것으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은 건축위원회,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번 틀린 정답입니다. 현재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건축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건축위원회에 해당되는 시도, 시군구에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없습니다. 1번 틀린 정답입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2번입니다.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분쟁 전문위원회가 시군구 단위에 설치했다고 하면 그 구성원은 10명 이내이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다른 숫자를 들게 됩니다. 특히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10명, 15명. 나중에 우리가 주택법의 하자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들을 보셨는데 그때는 50명 이내이죠. 분과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 위원을 구성하고 소위원회에는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두게 되는 각종 위원회 구성원 수는 최소 10명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조정 및 재정 신청은 해당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한다. 조정 신청은 분쟁 당사자 중에 1명 이상이 신청할 수 있고, 재정 신청은 분쟁 당사자 합의로 재정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틀리죠. 4번입니다. 조정은 5명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9명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조정은 3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재정은 5명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당사자 조정 신청받으면 60일, 재정 신청받으면 120일 내 절차 마쳐야 된다. 5번 맞는 정답입니다. 그러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건축물 건축과 관련되어 개인과 개인, 사인과 사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를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관할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고 시도, 시군구 단위는 아예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소송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구성위원이 특정 분쟁 사안에 대해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는 민법상 화해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 당사자에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만 존재할 뿐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 나이트클럽이라는 위락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위락시설 때문에 내 집값 또는 주변 환경이 좀 떨어지거나 나빠질 수 있죠. 그래서 건축 허가권자에게 왜 이러한 나이트클럽에 건축허가를 내줬는지 내가
다툴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민 사이의 다툼에 대해서는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조정, 제정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만약 각종 인허가 처분에 대해 분쟁을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해결한다. 그런 취지의 주장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 주된 업무로서 분쟁 조정, 분쟁에 대한 제정을 처리하게 되는데 둘은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 그 성격은 유사합니다.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조정과 제정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둘 사이에 몇몇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소송을 대신하는 제도로서 소송과 달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도모하여 조정기간은 60일, 제정기간은 120일 이내로 정하고 그 기간 내 절차 완료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원회 의결로 기간 연장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조정과 제정 절차에 있어서는 분쟁 당사자 신청에 따라 절차 개시하고 분쟁 당사자의 합의로 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여기 조정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분쟁 당사자 한 명 이상이 조정 신청함으로써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제정 신청에 있어서는 분쟁 당사자 합의로 제정 신청하게 되는데 만약 분쟁 당사자가 100명이라면 100명 전원이 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했을 때 이를 제정 신청하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반면 조정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그 100명 중에 1명, 10명이 분쟁을 해결하고자 시도하게 되면 이를 조정 신청이라 표현합니다. 덕분에 제정 신청에 있어서는 모르는 사람 없죠. 반면 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분쟁 당사자라 할지라도 제정 신청이 진행 중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위원회가 제정 신청 받으면 당사자에게 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제정에 있어서는 이런 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은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제정은 5명 위원으로 구성되는 제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절차가 완료되고 조정안에 당사자가 수락하여 기명 날인하게 되면 조정서가 작성되게 되는데 그 조정서 작성되게 되면 분쟁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분쟁 조정, 제정 절차와 관련되어 특별히 대외적으로 공개되게 된다고 하면 집값, 건물값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며 절차가 완료되게 되면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분쟁 당사자가 합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부담 비율을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관련되어서는 이 정도는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만 앞으로 출제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2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건축. 건축 허가 대상이지 건축신고 대상 아닙니다.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4번. 주요 구조의 제어 없이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대수선. 공업지역에서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건축. 답을 2번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잠깐 건축신고와 관련되어 우리 주요사항 몇몇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